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법조팀의 조혜연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혜연 기자, 지금까지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8차례 열렸는데 핵심 쟁점들이 얼마나 좀 정리가 됐습니까? 네,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4명의 증인이 나왔습니다. 쟁점별로 한번 나눠보면요. 이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 위헌적이었다. 그리고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그리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국회 활동 방해와 관련된 쟁점, 그리고 선관위 장악, 이렇게 4가지 쟁점, 이 헌재에서 정리했던 이것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또 양측 주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대부분 정리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쟁점별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맞지 않았다라는 증언들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에 맞지 않았고 또 제대로 된 국무회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 충암파 김용현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입을 빌려서 네. 이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주장하는데 헌재 심판에서 좀 집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권한대행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이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는 분명히 흠결이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고 이 같은 진술을 담은 경찰 조서도 증거로 채택된 상황입니다. 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또 다른 인물 조태용 국정원장도 이 비상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포고령의 위헌성도 좀 따져봤죠? 네, 위헌 위법한 포고령 1호를 누가 만들었고 또 누가 최종 승인했는지도 헌재에서 따져봤습니다. 이 김용현 전 장관 신문 과정에서 이 내용이 주로 다뤄졌는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왜 전공이 네.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은 이 포고령을 사실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요. 이 되레 위헌 위법한 포고령의 최종 승인자가 윤 대통령이었다는 점이 오히려 명확해졌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국회 봉쇄랑 정치인 체포 부분은 핵심적인 쟁점으로 꼽혀왔는데 그만큼 이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이어져 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요. 이 핵심적인 부분이라 좀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올 정도였고 또 많은 사령관들이 이 헌재에 나와서 이 부분을 증언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헌재에서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부인했지만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그리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증언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필요했다면서 그 선관위 장악 지도도 정당화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탄핵 심판 내내 부정선거와 관련된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국회 측에서 선관위 보안 점검에서 이 선거 시스템이 침입당한 흔적을 발견했냐고 물었었는데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오히려 이 선관위 점검 결과 아직까지 해킹 흔적은 없었다 이렇게 증언해서 이 해킹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 탄핵 심판 결론은 언제쯤 나올까요? 일단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 2차례의 변론 기일이 더 잡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지우 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이 일단 계획이 돼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 체포 명단과 관련해서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홍장원 전 차장이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20일로 잡힌 변론 기일을 25일로 한 차례 늦춰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 증인신문은 2월 말쯤이 돼야 좀 마무리가 되고 선고는 그로부터 최소 2주 뒤인 3월 중순이 좀 지나야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의 조혜연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